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니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을 실망시켰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오늘도 시황 분석해드리고요. 자, 이에 따른 선물 투자 대응 전략도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저희가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지만 더 궁금한 내용들 생기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질문 이곳에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질문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네, FOMC 결과 이제 성명서 및 기자회견 자체가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고수는 지금에서는 전일 성명서 내용을 좀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네. 이제 헤드라인 보고 나서 성명서를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머리가 바뀌셨는데 이제 시청자들은 눈치챘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여러분들 앵커님 머리 바꾸셨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왕마스터와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0.32% 상승세입니다. 2,99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88% 오름세입니다. 7,93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04% 하락세입니다. 56달러 8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16% 하락세입니다. 1,41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2% 하락세입니다. 1.109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함께 확인하시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25b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차대조표 축소도 예정보다 2달 앞당겨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말 이후 10년여 만의 첫 금리 인하인데 잠잠한 물가와 글로벌 경제 여건을 금리 인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제가 확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전망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이에 따라 경제 지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향후 금리 경로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시장은 내년 초까지 연준이 최대 100bp까지 금리를 내릴 것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고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으나 이번 금리 인하는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음번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뉴욕 3대 지수 모두 1% 이상 급락했습니다. ING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으나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 확장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변경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기 확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준이 한 차례만 금리를 내린 적은 없다며 9월 추가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이란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제재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엔 협상 최전선에 이란의 외무부 장관을 정권의 선전장관으로 규정하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리프 장관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무모한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며 미국은 이란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리프 장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한편 이번 제재는 대화 중단이나 경제적 타격을 노린 것이 아니라 이란 최고 지도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최대 압박 전술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경제 둔화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주목할 점은 사실상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었죠. 네. 연준에 대한 성명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예상이 모두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제 고수는 지금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제 미국 금리가 25bp 인하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을 이미 한 몇 주 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번 25bp 인하를 계기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리라는 어떻게 인하 요소 인상에 대한 요소는요, 사실상 이제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하기 이전부터 좀 결정이 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도. 지금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에 대한 인하 확률이 50% 돼버리면은 네. 이거는 나온 대로 가요. 만약에 금리가 인하했다면은 원리 원칙대로 경제라는 거는 금리가 인하하면은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터지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의 확률로 가게 된다면은 25bp가 인하한다, 안 한다, 이렇게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50대 50에 대한 확률로 되면은 사실상 25bp 인하한다. 그러면은 원리 원칙대로 달러가 약세장이 나와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근데 전일 이제 강세장이 터졌던 거는 이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 시장에 반영돼 있는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연준이라든가 20이라든가 각국에서 나오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됐는데 사실상 외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경에 대해서 이루어지더라도 큰 변화폭을 못 이룬다는 점,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제 큰 은행은 세계를 이제 컨트롤하는 큰 은행들은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리 재료를 던져요. 그거 자체가 이제 기준금리라는 포인트 자체를 미리 암시하는 거죠. 이번 금리 인하를 계기로 갑작스러운 어떻게 보면 6월부터 금리에 대해서 변동에 대한 예고를 날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는 지금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었고, 25bp라는 건 사실상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암시를 해드렸어요. 25bp가 가능성이 가장 높죠, 사실상. 시장의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멘트라든가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한 가격 반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측정 여부를 많이 따져야 됩니다.
이제 사실상 25bp를 인하했다 이거만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나오는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대차 대조표 축소는 FOMC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긴축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긴축을 종료를 이제 자산을 축소를 종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통화 정책에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가격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대차 대조표에 대한 부분도 미리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급변하는 현상 자체를 이룰 수는 없었다. 이 부분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건 원리 원칙상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장이 나와야 되지만 네. 그렇게 중요한 통화 정책의 일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대차 대조표 축소도 예정보다 2달 앞당겨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차 대조표는 무엇인지 이렇게 보신다면은 FOMC에서 원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일전에 했었죠. 아주 오래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종료한 지는 몇 년이 흘렀지만 5년 이상 흘렸지만은 5년 가까이 되죠. 5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양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로 5천조예요. 5천조. 그 FOMC가 그렇게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FOMC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MBS 채권이죠. MBS 채권 그리고 주식 매입 옵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5천조 가량을 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줄이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줄이고 있는 과정인데 야 이제 그만 줄이자 하고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추가적인 양적 완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긴축이냐 양적 완화냐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양적 완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조기 종료하는 거죠 사실상. 뭐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 하시니까 해석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반영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헤드라인은 자, 기준금리 25bp 인하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 네. 뭐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은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를 보면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뉴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의 25bp 인하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이미 예정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소식은 아니다. 잠시 후에도 파월의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 같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금리 인하가 장기적 사이클의 조정이 아니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투심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미증시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상 이제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더 중요했죠. 네. 네, 뭐 이제 성명서 뭐 나와봤자 뭔 내용 나오겠어요. 뭐 25bp 금리 인하한다, 뭐 BP 이제 지표고 확인 일정하고 뭐 가겠다. 파월 하던 대로 하겠죠. 근데 이제 성명서 내용 자체를 좀 이따 보겠지만은 네. 뭐 사실상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이제 전일 FOMC에서 나왔던 금리 관련해 갖고는 이번 헤드라인이 더 중요하죠. 어제 포커스 자체는 기자회견에 다 모여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하는 내용 중간 사이클에 대한 조정 부분을 얘기했어요. 시장은 내년 초까지 일단은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네. 내년 초까지 연준이 최대 100bp 금리 인하 금리를 내릴 것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외신에 대해서 이제 해외 언론에서 쓴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입장이에요. 시장이 100bp 금리를 내릴 것은 시장을 반영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앞다퉈 있는 50bp냐 25bp냐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월이 나왔던 최근 계속적인 멘트 자체는 지표 보고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시장이 100bp 금리 내릴 것을 가격에 반응하고 있었고 이런 멘트 자체는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향후 진짜 일정 자체를 잡으면 연말까지 두 번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100bp 내리려면 사실상 이제 네 번의 금리 인하 자체를 시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시장의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평가를 하면 안 되죠. 이건 진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추가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언급, 모멘텀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의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자세하게 내용을 다니면은 이제 이번 금리는 사실상 결정이 된 거죠. 예. 25bp 자체로 굉장히 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FOMC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각 자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추세죠. 이거 상황 자체가 이번 금리는 어차피 25bp인데 과연 다음 일정 자체를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졌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그럼 성명서 내용은 어차피 전문 FOMC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니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상. 그럼 기자회견 내용 자체에서 보면은 중간 사이클에 대한 조정이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클 자체가 긴축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월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의견의 해석은요. 중간 사이클의 조정. 자, 사이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대신 긴축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갑작스러운 양적 완화를 시도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양적 완화는 긴축에 대한 잠깐 멈춤이다. 이 부분을 평가한 거예요. 그냥 파월 의장 자체는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은 다음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ECB에서 지금 양적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채권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미국 쪽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지 달러에 대한 강세장을 막을 수 있는 조건 자체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는데 오히려 이런 반대적인 해석 자체를 던지는 것 자체가 다음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구나 이런 평가 자체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긴축을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 여태까지 작년까지 긴축을 해왔는데 잠깐 멈출게요, 잠깐 조정 들어갈게요 이런 멘트를 뱉어버리면은 다음번 금리 인하는 예상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사실상 이제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떨떠름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렇게 좀 나누자면은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표 보고 확인할 건데 자꾸 미국 정부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고 나 자르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원고대로 지금 양적 완화 하겠다고 일단 해놓고 지표 좋게 나오니까 야 우리 지표 좋게 나왔는데 이거 엄청 강한 양적 완화는 못하겠어 하고서 해석을 해버렸죠. 명분을 들고 와버렸으니까 굉장히 난해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사실상 파월 의장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어쩌면 내가 그래도 FOMC 의장인데 트럼프한테는 농락당하기는 싫고 자꾸 자른다고는 압박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표 보고 일정을 가겠다 이런 명분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대외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지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앞으로도 지표 보고 일정을 확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향후 딱 눈에 띄는 건 그거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할 게 뻔해요. 압박할 게 굉장히 뻔히 보입니다. 네. 상황 자체가. 근데 어제 멘트 자체를 다시 해석하면은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신호 자체를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적인 이거는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신호 자체를 내비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9월 금리 인하 이거 확정하지만 이네 어떻게 될지 몰라. 지표 보고 확인할 거야. 이걸 뱉어버린 거예요. 그럼 원래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한 예상 다음 멘트 자체를 예상한 거는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9월의 금리 인하 자체를 좀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음 일정 자체 너네 확신하지 마. 금리는 안 할 수 있어. 지표 보고 갈 거야. 이거를 간접적으로 멘트 날려버리니까 달러 자체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건이 돼버렸죠. 네, 네. 상황 자체가. 근데
근데 이 강세에 대한 요건 자체, 지속에 대한 여부 자체가 측정이 돼요. 당분간은. 이 부분 좀 이따 차트 보고 평가할 거고요. 사실상 전일 FOMC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중간 사이클 조정. 이거 자체가 향후 니네 금리 인하 예상하지 마. 어떻게 될지 몰라. 다수의 투자자들은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상 자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적인 내용 멘트 자체 뱉었다는 거는 달러 강세에 대한 요건 자체로 해석이 된다. 이 부분 평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헤드라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사이클 조정.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부수는 행동이었다. 아직 모른다. 지표 보고 앞으로 추후 일정을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을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FOMC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ING가 미 연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번 인하에 대해서는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연준이 한 차례만 금리를 내린 적은 없었다라고 9월에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추가 금리 인하 ING의 이런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3번 헤드라인을 좀 보면요. 네. 저는 이제 제 의견을 좀 여기서부터는 얘기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왜냐면은 달러 강세에 대한 요건장을 조금이나 억누를 수 있을 만한 제스처는 미국에서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 예상 자체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순탄하거나 이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 지표 보고 일정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기대만큼은 팍팍팍팍 내려가는 이 상황에 대한 연출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좀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방향 자체를 좀 더 모색하는 게 더 좋다. 이거에 대한 예상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금리 자체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더 내려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원래 경제 원칙상 가능한 거예요. 네, 경제 원칙상. 금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수가 동일하게 흐르거나 더 다운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에 대한 금리 인하를 더 해도 괜찮다는 지표 해석이 나와요. 시장의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해도 무방해요. 해도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고요. 네. 이제 역사가 좀 중요한 거죠. 연준이 한 차례만 금리를 내린 적은 없다고. 예, 이거는 과거 있었던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상황이죠. 그리고 FOMC에 대한 과거 이력인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러겠냐? 별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은 파월 의장 자체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가 강세가 펼치고 있는데 다음번 금리 인하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된다면 조정이 흐를 거예요. 달러가. 네. 약세장이 흐르게 돼 있어요. 조정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멘트 자체는 FOMC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의견을 내놓는 거죠. 근데 그 의견 자체가 또 이번 달 있을 FOMC 말에 있을 FOMC 회의 때 그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3번 헤드라인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추가 인하 예상.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고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하해도 지표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지표를 보고 하겠다는 파월의 의견이 있는 만큼 FOMC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의 약세장을 예견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ING의 예측과 관련해서는 9월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란의 외무장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자리프 재무장관의 미국 내 자산 동결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가 될 텐데 이란 최고 지도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술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시 한번 싸우네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차트를 좀 보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앞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 좀 포커싱을 맞추면서 여러분하고 좀 대화하는 게 낫겠다. 이 부분은 좀 생각드리고요. 4번 헤드라인은 지금 일단 생략을 하고 네. 여러분들 4번 헤드라인은 생략을 하고 좀 이따 이제 유가 차트 보면서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 뉴스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봤고요.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현재 0.51% 상승 중입니다. 2,997.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11% 오름세입니다. 7,95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68% 하락세입니다. 5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03% 하락세입니다. 1,416달러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27% 하락세입니다. 1.109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해왕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연준이 장기 사이클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이란 외무장관 제재까지 더하며 미국과 이란 갈등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지근한 금리 인하에 금값의 상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전일 빨간불을 켜고 움직이던 나스닥 선물 어제 FOMC 발표에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1%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심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왕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략일까요? 자, 저희가 일단은 오늘 좀 중요하게 미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일봉 한번을 봐야 되는데 네. 사실상 전일 이제 금리에 대한 달러 강세장 자체가 나오면서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성립이 됐어요.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 굉장히 신경 쓰는 입장이었는데 지지를 못 받고 눌리면은 추가적인 오늘 지지값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게 이탈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가 약세장으로 나오려면은 어떤 추세적인 모멘텀 자체가 그림이 그려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 바로 밀고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방향성 자체가 자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정확한 해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보이는 관점 자체가 지지의 확장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지의 확장입니다. 지지의 확장. 그러면 이탈에 대한 관점 지지 추세대를 없애고 지지에 대한 확장 개념으로 앞으로 향후 더 날아갈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일봉을 그럼 한번 봐볼게요. 이런 현상 자체가 펼쳐지면 어떻게 되나?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차트를 인용해서 사이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턴이죠. 매수와 매도 패턴에 대한 랠리 자체가 있던 장에서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상황 자체가 놓였는지에 대한 해석 자체가 필요해요. 그럼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전일 추가적인 2차 파동에 대한 상승장이 펼쳐졌던 구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잠깐 환경 설정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저번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장이 펼쳐졌을 시 같은 구간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조정 관점 이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선에 대한 이탈이 이른 게 아니라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이제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이 이제 화이 같은 사건 자체가 없으면 사실상 룰룸장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건 자체가. 그럼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펼쳐질 수 있다는 걸 가정을 계속 많이 열어놔야 돼요. 왜냐? 일봉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전일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한 태도, 이런 태도 자체는 단순히 눌림장을 줄 수 있었지만은 그 자체가 앞으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고가를 형성한 것이다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미 증시에 대한 고가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60분봉에서 차트를 확인한다면은 단순히 전일 어떻게 보면은 잠시 죄송합니다. 전일 기준선 위치까지 누르는 상황 자체가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한 저가 형성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지대에 대한 확장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저는요.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야 이거 지금 고가 안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거예요. 더 뚫고 가겠는데요? 더 뚫고 가겠는데? 그냥 그랬잖아요. 불과 3월부터. 3월에 나왔던 상황 자체가 그대로 또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고가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예상하지 마십시오. 고가를. 지금 미증시가 최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스닥 S&P 지수. 네. 참 한국 시장은 진짜 안 좋은데 어려운데 지금 미국 장은 계속 날아가고 그러게요. 정말 여러분들 속이 타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미 증시 자체는 지속적인 고가 갱신이 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미 증시 자체는 지속적인 고가 갱신이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국내 선물 차트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증시는 어떻게 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강한 위치값 자체를 두 자리로 조금 보긴 했어요. 이제 상황 자체가 이번 달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행보 자체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 부분은 좀 긴급적이지만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네. 원래 당초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이번 달이었어요. 8월에. 8월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근데 한국은행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집단이에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똑똑해요.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확정적이니까 그냥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거예요. 미리 제스처를 취한 것밖에 안 돼요. 8월에 할 행동 자체를 미리 한 차례 앞당겨 하자.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지지 포인트 자체를 제가 설명드렸던 게 사실 단가가 두 자리였어요. 275위치 값하고 300짜리. 이 부분만 좀 크게 봐도 괜찮다. 이 부분 평가하는 부분이었고요. 275에 대한 평가 위치값 자체를 놓치신 분들은요. 지금 앞으로 미 증시에 대한 고가 갱신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300포인트까지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이상은 저는 무조건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 증시 앞으로 회복할까요?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행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앞으로 저는 2018년도에 있었던 최고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심각한 말일 수 있겠지만 향후 10년은 이 자리 못 올 가능성이 높아요. 좀 멘트가 센가요? 향후 10년입니다. 뭐 어쨌든 결론은 드러나겠죠.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 대한 행보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양적 완화의 시도라든가 미증시에 대한 부분
이 전반적인 기사 내용을 좀 통틀어 본다면은 네. 제가 이제 강연회 때 설명드렸던 내용 자체는 증시는 암울해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펼쳐졌던 게 미중력에 대한 딜레이가 있는 상황 내에서 사실상 이제 커플링을 이루는 여건 내가 펼쳐져야지 한국 증시가 그나마 버티는데 네.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해드렸던 한국은행에 대한 입장차는 두 가지 토끼를 다 동시에 잡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 내수 시장에 대한 강화를 이끌 것인가 아니면은 외인의 자본 유치를 추가적으로 안정화시킬 것인가 이건데 한국은행은 알고 있어요. 증시가 거품이라는 걸. 굳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잡을 입장 자체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내놓은 것밖에로 표현이 안 돼요. 뭐 굉장히 제 의견이겠지만은 선물 지수상 어떻게 보면 340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10년 이내에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평가를 해요. 앞으로. 왜냐면 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다시 회귀를 하려면은 조건 자체가 하나가 필요해요. 뭐예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자, 근데 최근 들었던 오늘 일본 관련해 갖고 뉴스도 있겠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런 부분도 네,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사실상 작은 무역 전쟁.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 차를 회복할 만한 어떻게 보면은 제스처라든가 시장에 대한 내부적인 요건 자체가 있다면은 뭐 변수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변수 자체도 사실상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거는 이제 옵션이라든가 선물 지수에 대해서 풋포지션에 대한 단가 위치값만 좀 측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오늘 좀 굉장히 강한 멘트를 좀 뱉었어요. 앞으로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한국 증시에 대한 고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물 지수로 295지점 이런 위치값 자체까지는 조정 관점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어요. 미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을 동반한다면. 근데 그 이상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저는 안 온다고 보고 있어요. 뭐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부분은 100%란 말은 안 해요. 근데 저는 안 온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거에 대한 변경은 한국 금리에 대한 한국은행에 대한 완전한 입장 변경, 다시 한번 금리 상승을 노리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기준물가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 밑으로 떨어졌어요. 1 밑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준금리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미국처럼. 지난달 제가 알기로는 0.6에서 0.7까지 이제 1 밑으로 완전히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망구적으로 단행해도 상관이 없는 단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가 이제 쉽사리 변동을 해요. 소비자 물가지수 쉽사리 변경을 해요. 네네. 막 오락가락 쉽게 하는 나라예요. 미국만큼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그러면 주식 시장은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좀 평가를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센 멘트긴 하지만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다소 걱정이 돼요. 사실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좀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지 않을까. 네. 작년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 대한 암울함을 굉장하게 높이 평가를 했었는데 네네. 뭐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1년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이런 식으로 펼쳐졌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림 자체가 너무 보여요. 여러분들 스스로 왜 이러한 현상 자체가 이루어졌는지, 미국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가 갱신을 앞으로 더 지속할 가능성 자체가 여부가 놓이는데 한국 증시는 왜 굉장히 한정적으로 제한이 놓이는지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에 이어서 국내 증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이란과 유럽에서 또 미국까지 번지고 있고 또 미국이 이란의 외무장관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하면서 중동 내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고 있을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크루드 오일도 관망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상 이제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일봉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수렴에 대한 구간이 굉장히 성립하는 자리예요. 수렴에 대한 구간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 기간 동안 좀 다소 웨이팅 하시고 추가적인 추세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제 이란과 미국이 다시 이제 강하게 맞붙는다면 60에 대한 이탈에 대한 명분 자체는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 이탈 관점 나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소 좀 웨이팅을 할 시간 자체 가지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만큼 제가 이제 매수다 매도다 평가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60분 봉에서도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 자체가 놓였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보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제 미국 입장차를 정확하게 내놓으면 그 결과는 반영값을 이룰 가능성이 높이 있는데 오늘 이제 헤드라인 가지고는 다소 조금 시황적인 부분은 해석이 되기 힘들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야 너네 이제 제재를 할게 하고서 암시를 하는 순간 언급을 하는 순간 유가가 다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엄청난 상승은 아니지만은 작년 한 해 있었던 6월부터 있었던 6개월간 상승 랠리를 펼쳤던 이 정도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사이클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내일 유가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성명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되는 만큼 네. 유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오늘 골드인데요. FOMC 회의 앞두고 계속 금값이 상승을 하다가 어제 미지근한 금리 인하 발표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골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해왕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주셨네요. 골드는 어떤 전략 보고 계세요? 네, 골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골드에 대한 어떤 조정 관점 자체가 지금 이제부터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제 전일 있었던 달러의 강세장에 대한 영향 자체가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지금 골드를 다시 한번 매도를 보는 뷰 자체는요. 달러 기준으로 보세요. 달러 기준. 전일 이었던 어떻게 보면은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향 자체가 아직까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 위치 값이 어떻게 보면 98점 어떻게 보면 230이죠. 예, 98.230, 220, 230 사이 이 위치 값에 놓이게 됐을 때 골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 자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 고점. 그래서 달러에 대한 위치 값으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달러가 상승하는 랠리가 펼친다면 골드의 입장에서는 조정 관점이 펼쳐질 거예요. 조정 관점입니다. 조정 관점. 지금 상승 랠리 저도 매수를 굉장히 염두를 하고 있어요. 데일리 매매 관련해갖고는 조정 관점으로 보는 뷰다. 이렇게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고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고점에 대한 뷰 자체를 평가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달러 위치 값으로 골드에 대한 고점 부분을 평가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위치 값을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98.220, 230 사이에서 이제 골드에 대한 고점을 평가하시는 게 좀 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리는 건요. 웬만하면은 달러 차트 매일 보세요. 달러 차트 매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달러 차트가 제일 중요해요.
미증시를 볼 때는 달러 차트를 제가 안 보는데 각국 통화라든가 이제 안전자산을 평가할 때는 달러 차트를 매일 봅니다. 이거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 뭐 달러 안 나오는 부분 많을 거예요. 이제 증권사에 전화를 하셔갖고 이 부분 되냐 이렇게 해갖고 요청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 영향이 아직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 위치값 확인하고 달러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이제 골드 조정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왕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본장은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73% 오름세입니다. 3,00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39% 상승입니다. 7,9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85% 하락세입니다. 5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04% 하락세입니다. 1,416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32% 하락세입니다. 1.109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했던 성명서 내용 함께 짚어볼 텐데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저는 같이 한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성명서 때 이제 여러분들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같이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3분 남았습니다. 3분 동안 빠르게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6월 FOMC가 1일 가진 후 정부 뭐 낮은 실업 상태를 유지했다. 이건 생략이에요. 네. 생략. 가계 지출 증가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생략이에요. 중요한 멘트만 보는 거예요. 멘트만. 근데 전일 나왔던 상황 자체는 향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은 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평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위원회는 고용을 제외하고 물가를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목표를 이런 식으로 정한다. 자, 기준금리 정했죠. 자, 경제활동과 지속 호황, 상하 대치 2% 목적, 유력하다는 위헌 부합했지만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런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자, 연방기금 금리의 향후 경로 심사숙고안에서 위원회는 새로운 정보들 시장 지속 면밀히 살펴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의미 없습니다. 자, 미리 예측하지 말아라. 우리는 잘 모른다. 불확실성은 있다. 자,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는 6월 성명서에서 이미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멘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나왔던 내용 자체에서는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는 멘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6월에 한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체는 상하 대칭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에 맞춰 경제 상황과 실물과 기대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표를 고려할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네, 네. 앞으로 향후 지표를 보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향후 금리에 대한 인상 인하 논의 자체는 그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딱 결론만 내릴게요. 그리고 자산 보유 축소하는 거 이거 의미 없고요.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성명서 내용은요, 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의장이 어떤 멘트를 날릴까. 성명서 내용은 뭐 예상대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간 사이클 부분 표현했죠.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적인 부분을 표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야 니네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런 멘트를 던져버리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나왔던 거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빠르게 저희 성명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해왕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1시간 동안 또 오늘도 가득 채워드렸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